시어머니는 이제 우리한테 짐이에요? 그냥 조용히 좀 계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쿵쾅쿵쾅 울렸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었어요. 제 며느리가 한 말이었어요. 제 아들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71살이에요. 서울 외곽에서 30년 동안 작은 서점을 운영해 왔어요. 영자 책방이라는 이름의 정말 작고 낡은 서점이었죠.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책 한 권 한 권 팔면서요. 손님이 없어도 매일 서점 문을 열었어요. 그게 제 전부였거든요. 3년 전부터 아들 가족과 연락이 끊겼어요.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죠.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손주들 얼굴도 가물가물했을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가족이 돌아온다고 생각했죠.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매주 찾아오는 아들 가족. 손주들이 안겨올 때마다 행복했어요. 며느리도 친절했고요. 너무 친절해서 이상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우리 동네에 재개발 소식이 들렸어요. 보상금이 15억 나온다고 했죠. 그때부터였어요. 아들 가족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은근슬쩍 서점을 팔라고 했어요. 요즘 서점 장사 안 되시죠? 그러더니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죠. 어머니, 판단력이 흐려지셨어요. 나이 드시면 결정을 못 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우연히 들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요. 시어머니는 이제 짐이에요? 없으면 우리 인생이 훨씬 편할 텐데? 요양원 보내는 게 낫겠어요? 짐. 저는 짐이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아들 키우고 서점 지켜온 제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요. 저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요. 녹음기도 샀고, 변호사도 만났고, 부동산도 알아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계획했죠.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평범한 서점 할머니가 어떻게 가족의 배신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지요.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정말 뻥 뚫리실 거예요. 저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시원해질 것 같아요. 혹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할머니들에게 큰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싶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제 이야기를요. 따르릉, 따르릉. 알람 소리가 작은 방 안을 채웠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50분이었죠.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에 일어난 거예요. 몸이 알아서 깨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으이구. 일어나 앉으며 허리를 주물렀어요. 요즘 들어 아침마다 허리가 뻐근했거든요. 나이 탓이겠죠.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10월 말이라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웠죠. 하지만 상쾌했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편한 면바지에 남색 스웨터. 할머니가 항상 입는 옷이었어요. 부엌에서 물을 끓였어요.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들렸죠. 믹스커피 한 봉지를 찢어서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달콤한 커피 향이 올라왔어요. 김치 몇 조각을 꺼내서 먹었어요. 간단한 아침이었죠. 혼자 사니까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 멀리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죠. 6시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1층으로 내려갔어요.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갔어요. 어두워서 발을 헛디딜까 봐요. 서점 문 앞에 섰어요. 가방에서 열쇠 뭉치를 꺼냈어요. 철컥철컥. 자물쇠를 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책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 30년 동안 맡아온 냄새였죠. 이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전등을 켰어요.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켜졌어요. 희미하던 서점 안이 환해졌죠. 책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소설책, 에세이, 아동도서, 참고서, 종류별로 정리된 책들이 할머니를 반겨줬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밤새 갇혀있던 공기를 내보내야 했거든요. 바깥 공기가 들어오며 책장 사이사이를 스쳤어요. 할머니는 빗자루를 들었어요. 바닥에 먼지가 쌓여 있었죠. 쓱싹쓱싹. 빗자루 소리가 조용한 서점에 울렸어요. 카운터를 닫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새로 들어온 책을 꺼내서 비닐을 벗겼어요. 책 표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죠. 손에 익은 일이었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7시가 되었어요. 슈퍼 박사장님이 옆 가게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 씨, 오늘도 일찍이네. 박사장님이 서점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아침 드셨어요? 네, 집에서 먹고 왔어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사장님도요. 박사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나갔어요. 할머니는 카운터에 앉았어요. 오늘 할 일을 생각했죠. 특별한 건 없었어요. 손님 오면 책 팔고, 새 책 정리하고, 반품할 책 포장하고, 매일 똑같은 일이었어요. 8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 중학생 지훈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지훈이 왔구나. 학교 가기 전에? 네, 어제 주문한 책 나왔나 해서요. 할머니는 카운터 뒤에서 책을 꺼냈어요. 여기 있어. 할머니가 어제 받아놨어. 와, 감사합니다. 지훈이가 책을 받아들고 신나게 펼쳐봤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났죠. 할머니, 카드 돼요? 그럼, 여기 돼. 지훈이는 카드를 긁고 나갔어요. 가방에 책을 소중하게 넣으면서요. 할머니는 지훈이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렇게 책 좋아하는 아이를 보면 뿌듯했거든요. 오전 시간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한두 명 정도 들어와서 책을 구경하다 나갔죠. 사는 사람은 없었어요. 할머니는 카운터에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단골 할머니가 기증한 에세이집이었죠.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오후 1시쯤 점심을 먹었어요. 2층 부엌으로 올라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와 반찬 몇 가지가 덩그러니 있었죠. 라면을 끓였어요. 물이 끓으면서 보글보글 소리를 냈어요. 면을 넣고 스프를 풀었죠. 라면 냄새가 부엌에 퍼졌어요. 작은 식탁에 앉아서 혼자 먹었어요. 창밖을 보니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직장인들, 학생들, 가족 단위로 식당에 들어가는 사람들. 할머니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그들을 봤어요. 민수는 점심 뭐 먹고 있을까? 아들 생각이 났어요. 요즘 잘 지내고 있을까? 손주들은 학교 잘 다니고 있을까? 연락한 지 얼마나 됐더라? 3년? 아니, 거의 3년 반쯤 된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설날이었으니까요. 그것도 잠깐 들렀다 간 거였죠. 한숨이 나왔어요. 라면 국물을 다 마시고 그릇을 설거지했어요. 물소리가 쩔렁쩔렁 울렸죠. 다시 1층으로 내려왔어요. 오후 손님이 몇 명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아동도서를 샀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소설책을 샀어요.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책을 포장해 줬어요. 비닐 커버를 씌우고 영수증을 끼워줬죠.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손님들이 나가고 나면 또 조용해졌어요. 오후 4시쯤 단골 할머니 두 분이 들어왔어요. 영자 씨 있어요? 어머, 순옥이 언니, 정희 언니. 어서 오세요. 두 분은 책을 사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수다 떨러 온 거였죠. 요즘 장사 어때요? 그냥 그래요.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요. 영자 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혼자 서점을 운영하다니. 뭐가 대단해요. 그냥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요. 세 사람은 카운터 주변에 서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네 소식, 건강 이야기, TV 드라마 이야기. 할머니는 이런 시간이 좋았어요. 혼자 있는 게 외롭거든요. 그나저나 영자 씨 아들은 잘 지내요? 순옥 언니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잘 지내겠죠. 바쁜가 봐요. 요즘 연락이 뜸해서요. 에이, 아들이 왜 그래요? 자주 안부라도 물어봐야지. 바쁘니까 그러겠죠, 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은 쓸쓸했어요. 두 분이 나가고 나서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6시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서점 문을 닫았어요. 하루 매출을 계산했죠. 오늘은 12만 원이었어요.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계산대를 정리하고 불을 껐어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녁을 먹어야 했는데 귀찮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었죠. 그냥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간단하게요. 김치와 두부를 넣고 끓이니까 금방 됐어요. 밥을 퍼서 작은 식탁에 앉았어요.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혼자 먹는 저녁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맞은편 아파트에 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는 가족들이 보였죠. 엄마, 아빠,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웃고 떠들면서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어요. 가슴 한쪽이 허전했어요. 나도 예전엔 저랬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민수가 어렸을 때,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었죠. 이제는 혼자였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밥을 다 먹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봤어요. 주인공이 가족들과 다투는 장면이 나왔죠. 할머니는 멍하니 TV를 봤어요. 9시가 넘었어요. 이제 자야 할 시간이었어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자기 숨소리만 들렸어요. 민수는 잘 자고 있겠지. 손주들도.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끝났어요. 평범한 하루였어요. 특별한 일 없이 그저 똑같은 일상이었죠.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서점 문 열고 손님 받고 혼자 밥 먹고 자는 거.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보였어요. 검은 화면. 조용한 휴대폰.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부르릉, 부르릉. 휴대폰 진동이 탁자를 떨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죠. 방금 막 잠들려던 참이었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전화 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할머니는 숨이 멎었어요. 아들 민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갔죠. 부르릉, 부르릉. 진동이 계속됐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3년 만에 듣는 목소리. 할머니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민수야. 엄마, 잘 주무셨어요? 아니, 아직 안 잤어. 방금 누우려던 참이었어.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았죠. 엄마, 건강하시죠? 응, 엄마 건강해. 너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3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는데 막상 목소리를 들으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응? 이번 주말에 엄마 뵈러 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엄마 보러 갈게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둠 속에서도 할머니의 미소가 빛났죠. 그래, 정말? 네. 토요일 낮에 갈게요. 그래, 와라. 할머니가 밥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할머니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갈비찜 해줄까? 민수 내가 좋아하던 거. 엄마 힘드시면 간단하게 하세요. 아니야, 안 힘들어. 엄마가 다 해줄 수 있어. 그럼 토요일 12시쯤 갈게요. 그래, 알았어. 조심히 와. 전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꼭 쥐고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3년 만이었어요. 3년 만에 아들이 온다고 했어요. 손주들도 온대요. 태민이랑 수빈이도. 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뭘 해줄까? 갈비찜이랑 잡채도 해야지. 아이들 좋아하는 돈가스도. 머릿속으로 음식 목록을 세웠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3년 동안 명절에도 안 오던 아들이 갑자기 온다고 하니까 무슨 일 있나? 불안한 마음이 스쳤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오는 거겠지.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가 봐.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새벽까지 잠을 설쳤어요. 금요일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시장에 가야 했거든요. 서점 문을 열고 오늘 오후에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고 쪽지를 붙였어요. 버스를 타고 재래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아줌마들이 흥정하는 소리, 상인들이 호객하는 소리로 시끄러웠죠. 정육점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갈비 2kg 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손님 오시나 봐요? 네, 아들 가족이 와요. 아이고, 좋으시겠네요. 제일 좋은 거로 드릴게요. 고기를 받아들었어요. 비닐봉지가 묵직했죠. 채소 가게에서 상추, 깻잎, 버섯을 샀어요. 과일 가게에서 사과 한 박스를 샀어요. 장을 보고 나니까 양손 가득 봉지였어요. 무거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냉장고에 재료를 넣었어요. 오후 내내 음식 준비를 했어요. 갈비를 양념에 재워놨어요. 양념이 스며들도록 냉장고에 넣었죠. 잡채 재료도 준비했어요. 당면을 삶고 야채를 썰고 고기를 볶았어요. 손이 바빴지만 마음은 즐거웠어요. 밤늦게까지 준비했어요. 토요일 아침,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서점 문을 닫기로 했어요. 손님보다 아들 가족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갈비찜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냄비에 갈비를 넣고 물을 부었죠.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어요. 고기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찼어요. 전을 부쳤어요. 애호박전, 김치전.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가 경쾌했죠. 나물 반찬도 만들었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잡채도 볶았어요. 10시가 넘어서 거실을 청소했어요.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창문을 닦았어요. 손주들이 앉을 자리에 방석도 깔아놨어요. 11시 반. 할머니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깨끗한 옷으로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설레는 얼굴이 보였어요. 12시가 다 됐어요. 할머니는 현관 앞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고 문을 보고 또 시계를 봤어요. 12시 10분.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뛰어들어왔어요. 태민이와 수빈이었어요. 할머니는 두 아이를 꼭 안았어요. 어머, 우리 태민이, 수빈이. 얼마나 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수빈이가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아이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났죠. 뒤에서 민수와 지혜가 들어왔어요. 민수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지혜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민수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잘 왔어. 어서 들어와.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리고는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지혜가 자기를 아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아는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정말 죄송해요. 지혜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괜찮아. 바쁜 거 알아. 거실로 들어왔어요. 민수가 쇼핑백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엄마, 이거 드시라고 샀어요. 건강식품이랑 과일이에요. 아이고, 이런 거 안 사도 되는데. 엄마 건강 챙기셔야죠. 지혜가 거실을 둘러봤어요. 어머니, 여기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대로네요. 그럼 뭐 바뀔 게 있겠니? 그래도 깨끗하세요. 어머니가 워낙 깔끔하셔서. 지혜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뭔가 어색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원래 이렇게 밝았나? 배고프지? 할머니가 음식 많이 해놨어. 먹자.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밥. 와, 할머니 대박. 태민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엄마, 이거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어제부터 했지. 우리 손주들 먹이려고. 고생하셨어요. 민수가 갈비찜을 한 입 먹었어요. 엄마 손맛이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맛있지? 많이 먹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아이들이 제잘제잘 떠들었고 민수도 이것저것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이런 게 가족이지.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게 얼마만인가.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어요. 아이들은 TV를 봤고 어른들은 차를 마셨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자주 못 찾아뵈서. 괜찮아.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지혜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혼자 괜찮아. 30년 동안 혼자 살았는걸. 그래도요. 나이 드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지혜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지혜랑 달랐어요.
예전엔 할머니한테 말도 별로 안 했거든요. 명절에 와도 인사만 하고 휴대폰만 봤었죠. 그런데 오늘은 계속 말을 걸고 웃고 신경 쓰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왜 이러지? 할머니는 찻잔을 들며 생각했어요. 저녁 5시쯤 아들 가족이 일어났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아이들 학원 가야 해서요. 그래. 그럼 조심히 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어요. 다음 주에? 또? 네. 자주 볼게요. 지혜도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자주 올게요. 어머니 외로우시면 안 되니까요. 아니, 괜찮은데. 아니에요. 저희가 자주 와야죠. 아이들도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와요. 그래, 그래. 문이 닫혔어요. 할머니는 현관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기쁜 마음 반, 이상한 마음 반. 거실로 돌아왔어요. 식탁 위에 놓인 건강식품이 보였어요. 비싼 거였어요. 포장도 고급스러웠죠. 할머니는 그걸 들어 올리며 생각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다가 갑자기 매주 온다고?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기쁜데 왜 이렇게 찝찝하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설쳤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잘해주는 걸까? 다음 주 토요일. 정말로 아들 가족이 또 왔어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었거든요. 진짜 올까? 하고요. 그런데 12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다시 뛰어들어왔어요. 민수와 지혜도 웃으며 들어왔죠. 엄마, 또 왔어요. 어서 와. 할머니는 반갑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했어요. 이번에도 선물을 들고 왔어요. 과일이랑 고급 한우까지요. 엄마, 이거 구워 드세요. 몸에 좋대요. 이런 거 안 사도 되는데. 비싼데.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지혜가 환하게 웃었어요. 함께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가 서점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요즘 서점 장사는 어때요? 그냥 그렇지. 예전만 못해. 많이 힘드시죠? 힘들진 않아. 익숙해서.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책 사잖아요. 동네 서점은 장사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괜찮아. 그래도 나이 드시면 힘드시잖아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봤어요. 왜 서점 이야기를 계속하지? 괜찮아. 나 아직 건강해. 민수가 거실을 둘러봤어요. 엄마, 여기도 오래됐네요. 언제 도배하셨어요? 한 10년 됐나? 잘 기억 안 나네. 새로 하셔야겠어요. 낡았어요. 별로 신경 안 써. 혼자 사는데 뭐. 지혜가 2층을 올라가더니 방들을 둘러봤어요. 어머니, 위에 방이 3개나 있네요? 응, 옛날엔 세 식구가 살았으니까. 지금은 어머니 혼자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 넓네요. 혼자 계시기에. 지혜는 방마다 들어가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기 정리하면 진짜 넓겠다. 할머니는 불편했어요. 왜 집안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지? 저녁쯤 아들 가족이 돌아갔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매주 오면 너희가 힘들 텐데. 괜찮아요. 엄마 자주 뵈어야죠. 문이 닫혔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하지만 뭔지 모르겠어요. 3주째 아들 가족이 또 왔어요. 이제는 할머니도 익숙해졌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는 게요. 하지만 불편함도 커졌어요. 지혜가 자꾸 집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머니, 건물이 많이 낡았네요. 언제 지은 건가요? 한 40년 됐지. 40년이요? 그럼 재건축 대상이겠네요. 글쎄, 잘 모르겠어. 서점 1층이랑 주거 2층이면 꽤 큰 건물인데요. 작아. 요즘 기준으로는. 지혜는 계속 집을 살폈어요. 마치 무언가를 재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속이 불편했어요. 4주째 일요일 오후, 할머니는 서점을 열고 있었어요. 주말이지만 손님이 별로 없었죠. 슈퍼 박 사장님이 달려 들어왔어요. 영자 씨, 큰일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박 사장님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재개발이요. 우리 동네 재개발 들어온대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재개발이요? 네. 방금 동네 이장님한테 들었어요. 조합 만든대요. 그게 무슨, 영자 씨, 큰돈 벌겠어요. 이 동네 땅값 엄청 올랐거든요. 보상금 많이 나올 거예요. 박 사장님은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영자 씨네는 땅도 있고 건물도 있으니까 최소 10억은 넘을 거예요. 어쩌면 15억도. 15억. 할머니는 멍했어요. 다음 주에 설명회 한대요. 꼭 가보세요. 박 사장님이 나갔어요. 할머니는 카운터에 앉았어요. 재개발, 보상금, 15억.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연락 없던 아들. 갑자기 찾아온 아들 가족. 매주 오는 것. 과한 친절. 집을 자세히 보던 며느리. 서점 장사 어때요? 집이 넓네요. 건물이 낡았네요. 모든 말들이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래서 손이 차가워졌어요. 재개발 때문에, 보상금 때문에 온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졌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2층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엄마. 응, 민수야. 엄마, 동네 재개발 소문 들으셨어요? 할머니는 숨을 멈췄어요. 응, 오늘 들었어. 대박이에요, 엄마. 보상금 많이 나온대요. 민수의 목소리는 들뜬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엄마, 이거 정말 좋은 기회예요. 무슨 기회? 집 팔고 좋은 아파트로 가시는 거요. 깨끗한 곳에서 편하게 사세요. 할머니는 숨이 막혔어요. 나는 여기가 좋은데. 엄마, 30년 동안 여기서 사셨잖아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사세요. 나는 서점을 계속하고 싶어. 엄마, 나이 드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서점 장사 안 되잖아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서점은 내 인생이야. 30년을 여기서 살았어. 엄마, 그래서 이제 쉬셔야죠. 보상금 받으시면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민수야, 저희가 알아볼게요. 좋은 아파트 있으면 같이 보러 가요. 나는, 엄마, 천천히 생각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밥그릇이 앞에 있었지만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그래서 온 거였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재개발 때문에, 보상금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매주 온 이유, 친절하게 대해준 이유, 집을 자세히 살펴본 이유, 모든 게 이해됐어요. 할머니는 식탁에 엎드렸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30년을 혼자 키운 아들. 대학 보낼 때도 결혼시킬 때도 다 이 서점에서 번 돈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할머니 방은 고요했어요. 흐느끼는 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혹시 내가 오해한 걸까? 할머니는 자신을 의심했어요. 진짜 나 걱정해서 그러는 걸까? 재개발은 우연이고 진짜 보고 싶어서 온 걸까?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부정했어요. 아니야. 우연히 이렇게 많을 순 없어. 3년 만에 연락하고, 매주 오고, 집을 계속 살피고, 재개발 소문 나자마자 전화하고, 이게 다 우연일까?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71살 할머니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투성이에 눈은 퉁퉁 부은 얼굴. 이제 어떡하지?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확인해 봐야 해. 진짜 재개발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날 걱정해서 온 건지.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뇌가 잠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서점 문을 열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죠. 동네 사람들이 재개발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슈퍼 앞에서 아줌마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어요. 15억 받으면 뭐 할 거야? 나는 강남에 아파트 살 거야. 우리는 제주도 가려고. 모두 들뜬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후에 순옥 언니와 정희 언니가 들어왔어요. 영자 씨, 들었어요? 재개발. 네, 들었어요. 영자 씨네는 보상금 많이 받겠어요. 땅도 넓고. 글쎄요. 아들 좋아하겠네요. 그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요즘 아들 자주 온다며? 오랜만에 효자 됐네. 정희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효자. 정말 효자여서 온 걸까? 두 분이 나간 후 할머니는 카운터에 앉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생각에 잠겼어요.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혹시 내가 오해한 거면 아들한테 미안하잖아. 하지만 진짜 재개발 때문이라면.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화요일 저녁 7시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재개발 조합 설립 총회가 열렸어요. 할머니는 서점 문을 일찍 닫고 회의장으로 갔어요.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회의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의자가 150개쯤 놓여 있었는데 거의 다 찼죠. 동네 주민들이 웅성웅성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보상금 얼마나 나올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어. 들뜬 분위기였어요. 할머니는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7시 10분 조합장이 나왔어요.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현재 감정가 평가 중이며 평균 보상금은 토지와 건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 10억에서 20억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20억이라니. 대박이네.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서 들었어요. 조합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조합 가입 동의서를 받을 겁니다. 이달 말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동의율 80% 이상이면 바로 진행됩니다.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손을 들고 물었죠. 언제 보상금 나와요? 새 아파트는 언제 입주해요? 이사 비용은 어떻게 돼요? 조합장이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회의는 1시간 넘게 진행됐어요. 8시 30분쯤 끝났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옆에 앉았던 아줌마가 말을 걸었어요. 영자 씨 맞죠? 네. 영자 씨네는 땅이 넓잖아요. 많이 받으시겠어요? 글쎄요. 부러워요. 저희는 작은 아파트라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할머니는 애매하게 웃고 나왔어요. 밖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어 집으로 향했어요. 발소리만 달그락달그락 울렸죠.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15억, 20억. 그 돈이 실감이 안 났어요. 평생 책 한 권 한 권 팔면서 모은 돈이 고작 몇 천만 원인데 갑자기 10몇 억이라니. 집에 도착했어요. 2층으로 올라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피곤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총회 다녀오셨어요? 응. 방금 왔어. 어떻게 됐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급했어요. 보상금이 평균 15억 정도 나온대. 전화 너머로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15억. 대박이네요, 엄마.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동의서 빨리 내세요. 민수야, 나는 아직. 엄마, 이런 기회 놓치시면 안 돼요. 빨리 진행하셔야죠. 나는 서점을 계속하고 싶어.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71살인데 언제까지 서점 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서점은 내 인생이야. 30년을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셨잖아요. 15억 받으시면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왜 자꾸 고집 부리세요? 고집. 할머니는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나는 고집 부리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15억을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민수야,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엄마, 다 돈 문제예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자기한테 소리를 지른 게 처음이었거든요. 민수야.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에 갈게요.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토요일, 아들 가족이 왔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민수와 지혜의 얼굴이 진지했어요.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거실에 앉았어요. 민수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부동산 자료예요. 서류를 펼쳤어요. 아파트 사진들이 나왔죠. 여기 괜찮아요. 신축이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관리도 잘 돼요. 나는 엄마,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서점 같은 낡은 건물보다 훨씬 좋아요. 지혜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서점 장사 안 되잖아요.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어머니, 하루 매출이 얼마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혜가 계속 말했어요. 10만 원?
15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 정도죠? 건물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빼면 남는 게 얼마나 돼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내일이야.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나이에 무리하시는 거예요. 몸도 안 좋으신데. 내 몸은 내가 알아.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은 필요 없어. 엄마. 민수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고집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지혜가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 드시면 판단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객관적으로 보세요. 15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그걸 포기하시겠다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나는 판단력이 떨어진 게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건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내 인생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나는 진정했어. 너희가 이상한 거야. 엄마, 우리가 뭐가 이상해요? 엄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잘 되라고?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15억 받아서 누가 잘 돼? 그 순간 민수와 지혜의 얼굴이 굳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너희가 더 잘 알잖아. 어머니, 저희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의심? 내가 의심을 하니까? 할머니도 맞섰어요. 3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매주 오고 집을 이것저것 물어보고 재개발 소식 나오자마자 서점 팔라고 하는 게 의심스럽지 않아? 엄마.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가 엄마 걱정해서 오는 건데 왜 자꾸 의심만 하세요? 할머니도 일어났어요. 걱정? 진짜 날 걱정해서 온 거야? 당연하죠. 가족인데. 가족이면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어도 돼. 엄마, 저희도 바빴어요. 바빠서 명절에도 못 와? 설날에도 추석에도?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지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바빠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3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손주들 얼굴도 까먹을 뻔했어. 어머니. 그런데 재개발 소식 나오니까 갑자기 효자효부됐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도 서운해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희가 어머니 뒷바라지 하려고 매주 오는데 왜 이렇게 의심만 하세요? 뒷바라지? 내가 뒷바라지 해달라고 했어?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나는 혼자 괜찮아. 30년 동안 혼자 살았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손주들이 겁먹은 얼굴로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민수가 아이들을 보더니 말했어요. 애들아, 잠깐 밖에 나가서 놀아. 네. 태민이와 수빈이가 조용히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세 사람만 남았어요.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고 이야기해요. 나는 진정했어. 엄마, 우리 진짜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요즘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서점 일은 힘들잖아요. 책 나르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서 있고. 그래도 엄마, 이제 쉬세요. 15억 받으시면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어요. 좋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시고 아프시면 병원도 가까우니까 좋고. 엄마, 우리도 자주 찾아뵐게요. 손주들도 데려오고. 지혜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말 좀 들어주세요. 진심으로 어머니 생각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진심일까? 정말 날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어요. 나 생각 좀 해볼게. 엄마,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의서 마감이 이번 달 말이에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발 잘 생각해 주세요. 잠시 후 아들 가족이 돌아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정말 날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 판단력이 떨어진 걸까? 할머니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죠. 할머니는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밤낮으로 고민했어요. 서점을 팔아야 할까? 정말 아들이 날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화요일 오후, 할머니는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엄마, 응,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엄마, 동의서 마감이 다음 주예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엄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한 선택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책장에 기댔어요. 피곤했어요. 목요일 저녁,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결정하셨어요? 민수야, 나는. 엄마, 제발요. 이번 주 안에 동의서 내셔야 해요. 그렇게 급해? 당연하죠. 놓치면 큰일 나요. 민수의 목소리는 조급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알았어. 금요일,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내일 갈게요. 동의서 가져갈게요. 할머니는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토요일 오전, 할머니는 서점을 열지 않았어요. 2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 가족이 오니까요.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는 문을 열었어요. 민수와 지혜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아이들은 없었어요. 애들은 학원 보냈어요.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 할 거니까 어른들끼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거실에 앉았어요. 민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엄마, 동의서예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재개발 조합 가입 동의서. 손이 떨렸어요. 민수야, 엄마, 서명해 주세요. 나는 아직.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마감이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지금 안 하시면 늦어요. 그래도.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이게 어려운 결정이에요? 15억을 받느냐 마느냐인데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제 인생이에요. 30년 하셨으면 충분하잖아요. 지혜가 소리쳤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71살인데 언제까지 서점할 거예요? 할머니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요. 지혜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나이 드시면 몸도 안 좋고 판단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판단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지혜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 그리고 할머니를 봤어요. 엄마,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이게 엄마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민수야, 이건 엄마, 서명만 하세요. 제발요. 민수가 펜을 꺼내 할머니 앞에 놓았어요. 할머니는 펜을 봤어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어요.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엄마, 잠깐만. 할머니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닫고 변기 뚜껑에 앉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떡하지? 서명을 해야 하나?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물을 내리고 손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핏기 없는 얼굴이 보였죠. 거실로 나가려는데 민수와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발을 멈췄어요. 여보, 시어머니가 왜 이래요? 짜증나 죽겠어. 지혜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는 숨을 죽였어요. 진정해. 엄마가 고집이 좀 세셔서 그래. 고집이 아니라 욕심이죠. 15억을 혼자 다 먹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할머니는 벽에 손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가 들으면 어때요? 솔직히 시어머니 혼자 15억 받아서 뭐 하시게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러게. 엄마 나이에 그 돈이 무슨 소용이야.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혜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빚이 8억이에요. 8억? 이거 안 갚으면 우리 파산해요. 알아. 나도 답답해. 시어머니만 없으면 우리 인생이 훨씬 편할 텐데.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우리한테 짐이에요. 할머니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짐? 나는 짐이구나. 그냥 조용히 좀 계시면 안 될까요? 우리 말 들어주시고 일단 동의서에 서명만 받자.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하고. 그 다음이요? 나중에 요양원 같은데 알아보면 되지. 요양원? 응.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 요양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 할머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변기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짐? 나는 짐이었어. 없으면 편해. 요양원. 모든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 대학 보낼 때도 결혼시킬 때도 다 이 서점에서 번 돈으로 했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어요. 아파도 병원 안 가고 일했어요. 아들 잘 되라고 제 것 하나 안 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은 얼굴이 보였죠.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눌렀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거실로 나갔어요. 민수와 지혜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나오자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오래 계셨네요. 응. 배가 좀 안 좋아서. 할머니는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결정하셨어요? 민수가 서류를 다시 밀었어요. 할머니는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펜을 집어들었어요.
민수와 지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서명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네, 엄마. 나 생각 좀 더 해볼게.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마감이 다음 주라니까요. 알아. 그래도 이건 중요한 결정이잖아. 지혜가 일어섰어요. 어머니, 저희도 더 이상 못 참아요. 뭐? 저희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어머니 혼자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내 건물이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어머니, 지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이기적이실 줄 몰랐어요. 이기적? 할머니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71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소리네. 그만하세요, 둘 다. 민수가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엄마, 다음 주 금요일까지 꼭 결정해 주세요. 제발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민수와 지혜가 돌아갔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소리내서 울었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텅 빈 집에 울렸어요.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족들끼리 손잡고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나는 뭐였을까? 30년 동안 뭐하고 산 거지? 저녁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짐 없으면 편해. 요양원.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였어요. 새벽 3시. 할머니는 일어나 앉았어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거리가 보였어요.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이제 알았어. 진짜 확실하게 알았어. 재개발 때문에 온 거야. 보상금 때문이야. 나는 그들한테 짐이야.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분노, 서러움, 그리고 결심. 이제 어떡하지? 할머니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부동산 급매, 변호사 상담, 유언장 작성,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새벽 5시까지 휴대폰을 보며 알아봤어요. 해가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이제 나도 준비해야겠어. 월요일 아침, 할머니는 서점을 열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건물 매매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건물이신가요? 상가주택이요. 1층 서점, 2층 주거. 위치가 어디세요? 할머니는 주소를 말했어요. 아, 거기 재개발 지역이죠? 보상금 나오는데 왜 파시려고요? 제 사정이 있어서요. 급매로 내놓고 싶어요. 급매요? 그럼 시세보다 낮춰야 하는데. 괜찮아요. 빨리 팔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변호사 사무소에도 전화했어요. 유언장 작성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가능할까요? 오후 2시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거울을 봤어요. 눈이 충혈된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화요일 오전, 할머니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어요. 40대 남자였는데 건물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할머니, 재개발 보상금 기다리시는 게 훨씬 나은데요. 지금 팔면 손해예요. 괜찮아요. 빨리 팔고 싶어요. 그래도 재개발되면 15억인데
지금 팔면 8억도 힘들어요. 8억이면 충분해요. 중개인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급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 사정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금매로 내놓을게요. 일주일 안에 매수자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후 2시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소에 갔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맞아줬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유언장 작성하고 싶어요. 네, 재산이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는 건물과 예금을 설명했어요. 가족은요? 아들 하나 있어요. 그럼 아들분께 상속하시는 거죠? 아니요.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려고요. 변호사는 잠시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그럼 아드님과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복잡해요. 유언장은 작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드님이 법적으로 이의 제기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요? 유류분이라고 있어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청구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아들이 절반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죠. 알겠습니다. 유언장 작성해 드릴게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혹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무슨 녹음이요? 제 아들이 저한테 한 말들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한 말을 몰래 녹음한 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대화 참여자가 녹음하는 건 괜찮아요. 할머니가 대화하시면서 녹음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사무소를 나오며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녹음을 해야 해. 증거를 남겨야 해. 수요일, 할머니는 전자상가에 갔어요.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죠. 할머니, 이거 조작 쉬워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와서 연습했어요. 버튼을 누르고 말해봤어요. 테스트입니다. 재생해보니 목소리가 잘 들렸어요. 할머니는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어요. 다음에 아들이 오면 녹음해야지. 목요일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동의서 마감이에요. 알아. 결정하셨어요? 아직?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내일 안 내시면 끝이에요. 재개발 못해요. 민수야, 나는. 엄마, 제발이요. 우리 인생 망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망친다고?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일 토요일에 갈게요. 그때 꼭 서명 받아갈게요. 민수야. 엄마, 내일 봬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녹음기를 꺼내서 확인했어요. 배터리가 충분한지, 작동이 잘 되는지, 모든 게 준비됐어요. 내일, 진실을 확인하자. 금요일 오전, 할머니는 서점을 닫았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요.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녹음기는 가디건 주머니에 넣었어요. 언제든 꺼낼 수 있게요. 1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는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열었어요. 민수와 지혜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아이들은 없었어요. 엄마, 들어와. 거실에 앉았어요. 민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엄마, 오늘이 마감이에요.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해요. 알아. 서명해 주세요. 민수가 펜을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녹음기 버튼을 살짝 눌렀어요. 주머니 안에서 작은 클릭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너희 정말 날 걱정해서 온 거야? 민수와 지혜가 서로를 봤어요. 당연하죠, 엄마. 3년 동안 연락 없다가 갑자기 매주 온 게 재개발 때문 아니야? 엄마, 또 그 얘기예요?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왜 재개발 때문에 와요? 엄마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정말? 정말이에요.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를 계속 의심하시면 저희도 서운해요. 그럼 내가 서명 안 해도 괜찮아?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건 안 되죠. 왜? 엄마한테 좋은 기회니까요. 나한테? 정말 나한테 좋은 거야?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지혜가 참지 못하고 터뜨렸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15억 받아서 뭐 하시게요? 뭐라고? 71살인데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저희는 아직 젊고 애들 키워야 하는데. 지혜야. 민수가 말렸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 빚이 8억이에요. 이거 안 갚으면 우리 파산해요. 이해하세요. 할머니는 얼어붙었어요. 빚 8억. 그래요. 8억? 지혜가 일어섰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어머니만 서명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고집 부리세요? 지혜야, 진정해. 민수가 지혜를 잡았어요. 하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어머니는 이제 우리한테 짐이에요. 계속 우리 인생 방해만 하시잖아요. 할머니는 숨이 막혔어요. 요양원 가세요. 거기서 조용히 사세요. 지혜야. 민수가 소리쳤어요. 지혜는 헉헉 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네, 엄마. 너도 그렇게 생각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해봐.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 한참 침묵이 흐른 후 민수가 작게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엄마만 없으면 저희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렇구나. 엄마, 알았어. 이제 알았어. 할머니는 일어났어요. 나가줄래? 엄마, 서명은 나가라고.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민수와 지혜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당장 나가. 엄마, 나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민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엄마, 그럼 동의서는? 필요 없어. 나가.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기 전 민수가 돌아봤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게. 나가. 문이 쾅 닫혔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모든 게 녹음됐어요. 어머니 혼자 15억 받아서 뭐 하시게요? 어머니는 이제 우리한테 짐이에요. 요양원 가세요. 엄마만 없으면 저희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모든 말이 녹음기 안에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됐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녹음기를 꽉 쥐었어요. 이제 끝이야. 할머니는 일어나 책상으로 갔어요. 부동산 중개인 명함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김영자입니다. 아,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매수자 나왔나요? 아직인데요. 금매라 금방 나올 것 같긴 해요. 더 빨리 할 수 있나요? 얼마나 급하신데요? 이번 주 안에 계약하고 싶어요. 이번 주요? 그럼 가격을 좀 더 낮춰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요? 8억에서 7억 정도로.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요? 1억이나 손해보시는 건데. 괜찮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변호사에게도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저 김영자입니다. 네, 할머니. 유언장 다 작성됐나요? 네, 내일 오시면 서명하시면 돼요. 내일 갈게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같이 가져갈게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뵙죠. 전화를 끊었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죠. 30년을 지켜온 이 집, 이 서점.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서점으로 내려갔어요. 책장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손으로 책등을 쓰다듬었어요. 고마웠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3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해방감도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카운터에 앉았어요. 노트를 꺼내서 적기 시작했어요. 해야 할 일, 건물 매매 계약, 유언장 서명, 이사 준비, 춘천집 계약, 재개발 조합 총회 참석. 마지막 항목을 적으며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쓴웃음이었지만요. 조합 총회. 거기서 끝내자. 녹음기를 꺼내서 다시 들어봤어요. 지혜와 민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어요. 할머니는 녹음기를 서랍에 넣고 잠갔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할머니는 2층으로 올라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잠이 왔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할머니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월요일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현금 7억에 사겠다는 신혼부부였죠. 할머니, 이 서점 정말 좋아요. 저희가 잘 가꿀게요. 그래요.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화요일에 변호사 사무소에서 유언장에 서명했어요. 할머니, 정말 전액 기부하시는 거죠? 네. 6억 전부요. 아드님이 유류분 청구하실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수요일엔 춘천에 다녀왔어요. 소양호 근처 작은 집을 계약했죠. 할머니, 여기 경치 정말 좋아요. 잘 선택하셨어요. 창밖으로 호수가 반짝였어요. 목요일엔 이사짐 센터에 전화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 밤 할머니는 짐을 쌌어요. 30년 살았는데 짐이 별로 없었어요. 박스 5개가 전부였죠.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첩. 이게 전부구나.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재개발 조합 최종 총회가 열렸어요. 동네 커뮤니티 센터 대강당이었어요. 할머니는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죠. 가방에는 녹음기와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강당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200명은 넘어 보였죠.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오늘 최종 동의서 받는 날이잖아.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어. 할머니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몇몇 사람들이 할머니를 힐끔 봤어요. 저분이 김영자 씨 아니야? 맞아. 동의 안 하신다던데. 오늘 하시려나 봐. 할머니는 그냥 앞을 바라봤어요. 10분 후 앞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민수와 지혜가 들어왔어요. 할머니를 찾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눈이 마주쳤죠. 민수가 다가오려는데 조합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민수는 할 수 없이 앞쪽에 앉았어요. 지혜도 옆에 앉았죠. 조합장이 말했어요. 오늘은 최종 동의서 취합 날입니다. 현재 동의율이 95%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단 한 분만 보류 중이십니다. 조합장이 서류를 봤어요. 김영자 씨, 계신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김영자 씨, 오늘 최종 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앞으로 걸어갔어요. 뚜벅뚜벅. 신발 소리만 강당에 울렸어요. 단상에 올라갔어요. 조합장이 마이크를 건넸어요. 할머니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쥐었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민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2주 전에 이미 제 건물을 팔았습니다. 뭐라고요? 조합장이 깜짝 놀랐어요. 강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팔았다고? 언제요? 할머니는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매매 계약서입니다. 7억에 팔았어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지혜도 일어섰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 굳어버렸죠.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재개발 보상금 기다릴 필요 없더라고요. 지금 팔아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나았어요. 엄마, 저희한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가 단상으로 뛰어왔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제 건물인데요. 하지만 15억을 7억에 네, 8억 손해봤죠.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강당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8억 손해를 보다니. 왜 그러셨대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들으세요. 조합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김영자 씨, 이건 조합 총회인데 제 이야기와 관련 있어요. 들어주세요. 할머니는 녹음기를 마이크에 가까이 댔어요. 버튼을 눌렀어요. 찌직. 녹음이 재생됐어요. 어머니 혼자 15억 받아서 뭐 하시게요? 71살인데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200명 모두가 숨죽이며 들었어요. 저희 빚이 8억이에요. 이거 안 갚으면 우리 파산해요.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하고 있어요. 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녹음은 계속됐어요. 솔직히 어머니는 이제 우리한테 짐이에요. 강당에서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양원 가세요. 거기서 조용히 사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말을? 마지막 녹음이 흘러나왔어요. 엄마, 솔직히
엄마만 없으면 저희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녹음이 끝났어요. 할머니는 녹음기를 내려놓았어요. 200명이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할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민수와 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3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매주요. 할머니는 사람들을 봤어요.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가족이 돌아왔다고 생각했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재개발 소식이 나오자마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서점을 팔라고,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매일같이 전화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판단력이 흐려졌대요. 고집만센데요. 짐이래요. 민수가 무릎 꿇으려고 했어요. 엄마.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30년 동안 혼자 너를 키웠어. 남편 돌아가시고 이 서점에서 책 한 권 한 권 팔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다 이 서점에서 번 돈이었어. 강당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은 나한테 뭐라고 했죠? 할머니는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짐이라고, 없으면 편하다고, 요양원 가라고.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지혜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죠.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짐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71년을 살아온 한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강당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건물 팔고 다 정리하기로요. 엄마, 그럼 돈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7억 받았어요. 집 사는데 1억 썼고요. 그럼 6억은?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했어요. 뭐라고? 지혜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6억을 기부했어요.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강당 사람들이 지혜를 쳐다봤어요. 냉랭한 시선들이었죠.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어머니, 우리 빚이 8억이에요. 우리 죽으라는 거예요. 지혜가 울부짖었어요. 죽으라고 한 적 없어요. 스스로 해결하세요. 어머니, 할머니는 지혜를 봤어요. 30년 동안 제가 혼자 살아왔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민수가 단상으로 뛰어올라 할머니 앞에 무릎 꿇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엄마, 제발 저희 한 번만 봐주세요. 할머니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엄마, 지금은 안 돼. 너희가 한 말들이 너무 아팠어. 할머니는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내일 춘천으로 이사 갑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소양호 근처에 작은 집을 샀어요. 거기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할머니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민수가 뒤쫓아왔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강당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민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사라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할머니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이제 진짜 자유구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강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나오는 소리, 수군거리는 소리. 저 며느리 정말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럴 수가. 김영자 할머니 대단하시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쓴웃음이었지만요. 버스가 왔어요. 할머니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뒷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동네가 지나갔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동네. 이제 떠나는 동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잘 살았어. 후회 없어.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집으로 향했어요. 마지막 밤을 보낼 집으로. 일요일 아침. 할머니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마지막 아침이었어요. 이 집에서의 마지막 아침이요.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죠.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제 다 비웠거든요. 물만 한 컵 마셨어요. 거실을 둘러봤어요. 박스 5개가 놓여 있었어요. 30년치 인생이 그 안에 들어 있었죠. 소파에 앉았어요. 조용했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8시쯤 이사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어요. 할머니, 짐이 이게 다예요? 아저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이게 전부예요. 30년 사셨다고 하셨는데 짐이 참 적으시네요. 아저씨가 박스를 들고 나갔어요. 할머니는 서점으로 내려갔어요. 텅 빈 서점. 책장도 다 비어 있었어요. 전날 헌책방에 다 넘겼거든요. 할머니는 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어요. 30년. 이 공간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손으로 벽을 쓰다듬었어요. 고마웠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웠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더 이상 슬픈 눈물은 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카운터에 편지 한 통을 놓았어요. 새 주인에게 쓴 편지였어요. 이 서점을 사랑해 주세요. 행복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고 나왔어요. 문을 잠갔어요. 열쇠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맡기기로 했었죠. 트럭에 올라탔어요. 할머니, 출발할게요. 네. 트럭이 움직였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30년 살았던 건물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3시간을 달려 춘천에 도착했어요. 소양호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와. 할머니는 감탄했어요. 햇살이 물에 반짝이고 멀리 산이 보였어요. 할머니, 여기 경치 정말 좋네요. 아저씨도 감탄했어요. 새 집 앞에 도착했어요. 작은 단층 집이었어요. 마당도 조그맣게 있었죠. 문을 열었어요. 깨끗하게 청소된 집이었어요. 여기 놓을까요? 네, 거실에 놓아주세요. 박스를 내리고 아저씨가 떠났어요. 할머니는 혼자 집안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거실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호숫가 냄새가 났죠. 할머니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어요. 이제 내 집이구나.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만의 공간이었어요. 눈치 볼 사람도 뒷바라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박스를 풀기 시작했어요. 옷을 옷장에 넣고 책을 책장에 꽂고 사진을 벽에 걸었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 어린 민수 사진. 사진 속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한참 봤어요. 그때는 좋았는데 한숨을 쉬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서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밤에 호숫가를 산책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었어요. 물소리가 철썩철썩 들렸어요. 별이 하늘 가득했어요. 예쁘다. 할머니는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별을 천천히 본 적이 있었나?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동네를 둘러봤어요. 작은 마을이었어요. 사람들이 친절했죠. 새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슈퍼 아줌마가 반겼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 혼자 사세요? 네.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편해요. 아줌마가 웃었어요. 멋지시네요. 요즘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 많아요. 동네 도서관에 들렀어요. 작은 도서관이었어요. 자원봉사자 모집 중이네요. 게시판에 공고가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사무실로 갔어요. 저 자원봉사 하고 싶은데요. 어머, 어르신께서요? 환영합니다. 젊은 사서가 반겼어요.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책 정리나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거요. 완벽해요.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내일부터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도서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할머니, 이 책 재미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읽어줄게. 할머니, 내일도 와요? 그럼. 할머니가 매일 올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호숫가 산책, 오전엔 도서관에서 봉사, 오후엔 마당에서 텃밭 가꾸기, 저녁엔 책 읽기. 간단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보낸 사람을 보니 민수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편지를 쳐다보다가 뜯었어요. 편지지를 펼쳤어요. 민수의 글씨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엄마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런데 저는 엄마를 짐이라고 했어요. 없으면 편하다고 했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혜도 매일 울어요.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물어봐요. 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이요. 민수 올림.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책상으로 가서 편지지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어요. 천천히 답장을 썼어요. 민수야, 편지 잘 받았어. 엄마도 너희 생각 안 하는 날이 없어. 하지만 너희가 한 말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 빚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야 해. 스스로요. 가끔 안부는 전화로 주고받자. 하지만 찾아오지 마. 엄마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줘. 엄마가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었어요. 우체통에 넣으러 나갔어요. 우체통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심을 굳히고 편지를 넣었어요. 텅. 편지가 들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는 돌아서서 집으로 걸어갔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가을이 깊어졌어요. 호숫가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어요. 오늘도 호숫가를 걷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엄마, 편지 감사했어요. 저희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빚도 조금씩 갚고 있어요. 지혜도 일 시작했고, 잘했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도. 언제 뵐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호수를 봤어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자. 네, 엄마. 잘 살아라. 엄마는 괜찮아. 엄마 사랑해요. 응, 엄마도. 전화를 끊었어요. 할머니는 벤치에 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그저 복잡한 감정이었죠. 현재 할머니는 이제 춘천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호숫가를 산책하고 커피를 마시고 아침을 먹어요. 9시에 도서관으로 가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도서 정리를 도와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오늘은 마당을 나온 암탉 읽어줄까? 와, 좋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도서관에 울려요. 점심은 동네 식당에서 먹어요. 영자 할머니, 오늘 반찬 맛있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사람들이 할머니를 알아봐요. 인사해요. 할머니, 오늘도 산책 가세요? 네, 날씨가 좋네요. 오후엔 작은 텃밭을 가꿔요. 상추, 깻잎, 토마토를 심었어요. 흙을 만지는 게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저녁엔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간단한 반찬들. 혼자 먹지만 맛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만 만드니까요. 밤에는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어요. 창밖으로 호수가 보여요. 달빛이 물에 반짝여요. 참 예쁘다. 할머니는 미소 지어요. 지난주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희 이사했어요. 빚도 반 갚았고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사랑해요. 할머니는 답장을 보냈어요. 잘했어. 계속 열심히 살아. 엄마도 잘 있어. 짧지만 따뜻한 대화였어요. 아직 만날 준비는 안 됐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요. 지금은 이게 좋아요.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요. 할머니는 창밖을 봐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아요.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내 인생을 사는구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려요. 짐이 아니라 그냥 기명자로. 미소가 번져요. 눈을 감아요. 편안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아요. 아프면 쉬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요. 간단한 자유예요. 하지만 이 자유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내일 아침에도 호숫가를 산책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줄 거고요. 텃밭에 물도 주고 저녁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거예요. 간단하지만 행복한 하루. 그게 지금 할머니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완벽하게 충분해요.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어요. 따뜻한 이불을 덮고 베개에 머리를 눕혀요. 창밖으로 달이 보여요. 고마워. 나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중얼거리고 눈을 감아요. 평화로운 잠이 찾아와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돼요. 이렇게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세상에는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존엄이 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무언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세요. 김영자 할머니처럼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